오늘의 뇌는 어제의 뇌와 똑같지 않다. 한마디로 뇌는 늘 진행 중인 작품이다. 뇌가 당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통해 뇌를 다스려야 한다. 어떤 운동을 어디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은 행복감과 정신 능력에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나 줄어든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는 성인이 된 이후 매년 평균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력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해마는 오히려 2%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가 운동을 통해 실제로 성장한 겁니다. 저 역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이 흐트러질 때 산책을 하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이 흘러들어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일이 잦죠. 하지만 그 이유,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 운동 부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작가죠. 안데르스 한센의 집중하는 뇌는 왜 운동을 원하는가? 입니다. 저자 소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안데르스 한센.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신과 의사이자 과학 저술가다. 카롤린스카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톡홀름 경제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며 의학에 관한 2,000편이 넘는 글을 발표했고 과학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려 라디오, TV 프로그램, 팟캐스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움직이지 않는 뇌는 서서히 기능을 잃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저자는 뇌는 완성된 도자기가 아니라 빚기 전에 점토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뇌를 새롭게 빚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 보상 시스템이 조율되고 걷기만으로도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기억력과 창의력은 되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기적의 물질이자 뇌에 주는 천연 비료라 불리는 BDNF,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규칙적으로 운동했을 때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운동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뇌가 운동을 원하고 어떤 움직임이 뇌를 젊게 만드는가를 과학적 근거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데요. 읽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어쩌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 지금부터 안데르스 한센의 집중하는 뇌는 왜 운동을 원하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우리의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도구. 양손을 살짝 주먹 쥐어보자. 그런 다음 주먹진 두 손을 나란히 붙여보라. 그것이 당신의 뇌 크기다. 성인의 뇌 무게는 대용량 우유 한 통과 비슷하다. 그렇게 작은 기관에 당신이 이제껏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당신의 모든 성격 특성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도 거기에 들어있다. 다른 신체 기관들의 작동 방식이 밝혀진 지는 꽤 되었지만 뇌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연구 도구들 덕분에 최근 수십 년 사이 우리는 뇌관에 놀랄 만큼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뇌의 작동 방식을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뇌과학을 통해 인간의 특성을 생물학적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절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뇌는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변화한다.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생성되고 세포 간 연결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진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뇌를 조금씩 변화시킨다. 비유하자면 뇌는 완성된 도자기가 아니라 빚기 전에 점토와도 같다. 그렇다면 이 점토를 빚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력과 기억력, 창의성, 스트레스 저항력도 좋아진다.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지적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질주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추가적인 정신적 기여를 얻게 된다. 실제로 신체 활동은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가? 우리는 강한 팔을 갖고 싶으면 다리가 아니라 팔 운동을 한다. 그렇다면 뇌도 마찬가지 아닐까? 뇌 기능을 강화하려면 십자말풀이나 기억력 훈련 같은 뇌 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훈련이나 스도쿠, 십자말풀이는 규칙적인 운동만큼 뇌의 기능을 높이지는 못한다. 놀랍게도 뇌는 신체 운동에서 이로움을 가장 크게 얻는 기관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운동이 뇌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곧장 나타난다. 예컨대 산책이나 달리기를 끝낸 직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그렇다. 그러나 정말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신체 활동의 효과와 정신적 이점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동은 우리의 뇌와 정신을 업그레이드한다. 뇌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나이 든 뇌도 젊어질 수 있을까? 그동안 접했던 수많은 연구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60세 피험자 약 100명의 뇌를 자기공명 영상 MRI로 검사한 내용을 꼽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피부나 심장, 폐와 마찬가지로 뇌 역시 시간이 흐르면 늙기 때문이다. 그런데 뇌의 노화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고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노화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연구진은 후자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쳇바퀴를 뛴 쥐들에게서 뛰지 않은 쥐들보다 뇌의 노화가 더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60세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은 1년 동안 일주일에 2~3번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게 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첫 번째 그룹만큼 자주 모이기는 했지만 심박수를 높이지 않는 편한 운동을 하게 했다. 연구진은 실험 시작 전에 두 그룹의 뇌를 MRI로 촬영하고 1년 후에 다시 촬영했다. 그리고 MRI 촬영은 피험자의 뇌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이들이 심리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었으며 측두엽 영역들이 전두엽 및 후두엽 영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런 결과 자체가 아니라 두 피험자 그룹의 확연한 차이였다.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1년 사이에 신체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뇌의 기능도 향상되었다. MRI 결과는 이들의 대뇌의 옆과 옆 사이 연결이 강화되었음을
특히 측두엽과 전두엽 및 후두엽 사이의 연결이 강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즉, 뇌의 여러 부분이 서로 효과적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한마디로 뇌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였다. 이들이 했던 걷기 운동이 어떤 식으로든 뇌의 연결 패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60세 피험자들과 그보다 젊은 사람들의 검사 데이터를 비교해보니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났다. 즉,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의 뇌는 운동하지 않은 그룹의 뇌보다 더 젊었다. 그들의 뇌는 1년 동안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듯 했다.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더 강해진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연결이 두드러졌다. 이는 대체로 노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뇌 부분이다. 이 부분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노화 프로세스가 멈췄음을 의미했다. MRI 검사 결과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실행기능 또는 실행통제라고 불리는 인지 기능들이 향상되어 있었다. 이는 주도적으로 행동을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의력을 조절하는 능력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이 연구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뇌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화가 중단되거나 반전되어 더 젊은 뇌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잠시 생각해보자.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의 엉덩이를 소파에서 떼어낼 순 없을 것이다. 달리기를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운동이 뇌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당신도 몰랐을 것이다. 이는 현대 의학 기술로 측정 가능한 변화인 동시에 최적의 인지 기능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 오늘의 뇌는 어제의 뇌와 다르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 두개골 안에 있는 이 물질이 유전적으로 미리 프로그램된 기능을 갖춘 일종의 고성능 컴퓨터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다.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각 신경세포는 수천 또는 수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될 수 있다. 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연결수가 적어도 100조 개는 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은하나 우주의 다른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보다 1000배 더 많은 숫자다. 누구나 두개골 안에 각자의 우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안의 우주보다 뇌를 설명하는 더 나은 표현은 없을 것 같다. 다른 세포들처럼 뇌세포 역시 오래된 세포는 사멸하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된다. 끊임없이 세포 간 연결이 형성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결은 끊어진다. 연결 강도는 뇌가 자신의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뇌는 끊임없이 변하는 고도로 복잡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어릴 때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 변한다.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이 뇌에 흔적을 남기고 당신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오늘의 뇌는 어제의 뇌와 똑같지 않다. 한마디로 뇌는 늘 진행 중인 작품이다. 뇌 성능의 핵심, 기능적 네트워크. 뇌 세포량이나 뇌 크기가 뇌의 성능을 결정한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생각해보라. 그의 뇌는 평범한 사람보다 더 크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1230g이었다. 남성 뇌의 평균 무게가 1350g이고 여성의 뇌는 1250g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의 뇌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가벼운 편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뇌의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뇌세포 간 연결의 수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역시 틀린 생각이다. 2살짜리 아이는 성인보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훨씬 더 많다. 이 연결의 양은 아이가 자라면서 감소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한다.
2세부터 청소년기까지 날마다 최대 200억 개의 연결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가 사용하지 않는 연결을 없애 자주 사용하는 연결이 더 원활해지도록 자신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신경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서로 연결된다. 뇌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 뇌세포 수도 아니고 연결의 수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 그 답을 알아보기 전에 다음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특정한 활동을 할 때 뇌는 기능적 네트워크라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즉, 수영할 때, 자전거를 탈 때, 서명할 때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이런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이들 네트워크는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뇌 영역의 세포들을 통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최적으로 작동하려면 여러 뇌 영역이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반복과 연습은 뇌의 연결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로 간단한 곡을 연주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자. 그러려면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협력해야 한다. 먼저 피아노 건반을 눈으로 봐야 한다. 이때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후두엽의 1차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그와 동시에 뇌 운동 피질이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청각 피질은 소리 정보를 처리해 측두엽과 두정엽의 연합 영역으로 보낸다. 이 정보는 의식과 고차원적 뇌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도달하고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연주하는 내용을 인식하면서 음이 틀렸을 때 수정할 수 있다. 간단한 곡을 연주하는데도 이 모든 활동이 필요하다. 곡 연주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뇌 영역의 세포를 활성화하므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해당 영역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러 부품이 연결되어야 하듯이 뇌도 마찬가지다. 부품 각각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컴퓨터는 구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뇌는 뇌세포나 세포 간 연결이 많은 뇌가 아니다. 전두엽, 두정엽 등 다양한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효과적인 프로그램 작동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갖춘 뇌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체 활동은 여러 뇌 부위의 연결을 강화한다. 이런 연결성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에 미치는 수많은 긍정적 영향의 기본 토대다. 그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차차 설명할 것이다. 뇌 상태는 태생이 아닌 습관에 좌우된다. 일상에서 하는 선택을 통해 우리는 뇌 운영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뇌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뇌를 운영하는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뇌내 연결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뇌를 젊게 만드는 기적의 물질.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신경학자가 뇌내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바로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다. BDNF는 주로 되뇌피질과 해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다. 뭔가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BDNF가 뇌를 위해 하는 놀라운 역할을 생각하면 기적의 물질이라는 별명이 절대 과하지 않다. 뇌세포가 BDNF를 전달받으면 자신을 손상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무언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뇌세포는 산소 결핍이나 저혈당, 활성산소의 공격, 여타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대개 손상을 입거나 죽는다. 하지만 먼저 BDNF를 전달받으면 이것이 방패 역할을 해준다. 뇌는 손상을 입으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BDNF를 다량 분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BDNF가 뇌 손상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구조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치 감염과 싸우기 위해 백혈구가 항체를 만들거나 다쳐서 피가 나면 혈소판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BDNF는 뇌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에 관여하고 이 새로운 세포가 취약한 초기 단계를 무사히 거쳐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며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뇌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한다. BDNF의 이로운 기능은 한둘이 아니다. 한마디로 BDNF는 뇌에 주는 천연 비료와도 같다. 아동기나 성인기, 노년기 할 것 없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BDNF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다. 자살한 사람의 뇌에서는 낮은 BDNF 수치가 관찰되었다.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BDNF 수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회복하면서 좋은 기분을 느낄수록 체내에서 더 많은 양의 BDNF가 관찰된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BDNF는 우울증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성격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증적인 사람은 BDNF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다. 뇌에 주는 천연 비료, BDNF. 그렇다면 자연히 이 질문이 떠오른다. 이 기적의 물질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약과 같은 형태로 복용하면 될까? 안타깝지만 위산 때문에 곧 파괴되고 만다. 설령 BDNF를 위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해도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BDNF를 직접 혈류에 주사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소용이 없다. 이론상으로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BDNF를 곧장 주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겠다고 흔쾌히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자연적으로 BDNF 수치를 높일 방법이 있다. 바로 운동이다. 실험 결과 동물은 활발히 움직이면 뇌가 즉시 BDNF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움직임을 멈춘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이 물질이 계속 생산됐다. 특히 심박수가 적절히 올라가는 운동을 할 때 다량의 BDNF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곧장 BDNF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매번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1회당 더 많은 BDNF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 2회 30분씩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더 오래 또는 더 빨리 달리지 않아도 뇌는 달리기를 할 때마다 BDNF 생산량을 서서히 늘린다. 달리기를 중단해도 이미 올라간 BDNF 수치는 최대 2주 동안 유지되다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 BDNF의 관점에서 보면 날마다 운동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은 BDNF 수치를 효과적으로 높이지만 근력 운동은 그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BDNF 양을 늘리고 싶다면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되 가급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라. 심박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종종 그래야 한다. 뇌를 키우고 기억력을 높이는 법. 기억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법. 해마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면 해마세포에서 BDNF가 다량 분비되고 이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 그래서 뭔가를 학습하기 전에 운동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동안 BDNF가 충분히 생성된다.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은 학습 직후가 아니라 학습한 이후 약 24시간에 걸쳐 일어나는데 운동을 하면 이 전환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악보를 연습하기 전에 몸을 움직여 운동하면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다. 또 골프 코스에 나가기 전에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를 하면 골프 스윙을 더 쉽게 익힐 가능성이 크다. 피아노 연주나 골프 스윙과 연관된 운동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중요한 단계에서 운동은 뇌의 능력을 강화한다. 운동은 뇌세포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고 그 연결을 지속하는 능력을 높이며 이는 언어를 배울 때든 운동 기능을 익힐 때든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내장된 감정 브레이크 겸 GPS.
해마는 장기 기억 형성을 돕지만 다른 역할들도 한다. 우리는 해마 덕분에 거리를 두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재 경험하는 것을 다른 기억과 비교해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 또 해마는 공간 지각 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장소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는 뇌 속의 GPS와도 같다.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해마에 있는 특정 세포들은 당신이 방 안 또는 바깥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신호를 보낸다. 만일 옆으로 몸을 이동하면 장소세포라는 다른 해마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내면에서 주변 공간에 관한 지도를 그린다. 다시 말해 해마는 기억 중추라는 역할 이외에도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가 있는 위치를 공간적으로 기억하고 전에 갔던 장소의 길을 찾는 등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마에 관해 알면 알수록 이 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만일 해마가 작동하지 않으면 뇌도 거의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해마는 운동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뇌 부위로 보인다. 운동은 해마가 새 세포를 만들도록 촉진한다. 혈류가 증가하면 해마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므로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다. 또 운동으로 기존 해마 세포는 유전적으로 더 젊어지고 반대로 노화에 동반되는 해마의 수축은 느려질 수 있다. 심지어 해마가 커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해마는 더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해마가 강화된다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실제로 느낄 수 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외에도 예전보다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일이 줄고 부정적 사건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또 여러 장소에서 길을 더 잘 찾게 된다. 게다가 머릿속에서 정보의 연결과 연상작용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바꿔 말해 머리가 빨리 돌아가 상황 대응이 빠르다. 이 역시 해마 기능이 강화된 덕분이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치매를 위한 최고의 약, 걷기. 과학자들은 제약회사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방법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날마다 걸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언론에서 이 놀라운 소식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이 애석할 따름이다. 만일 그 정도 효과가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인기 상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생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발명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약을 개발한 과학자에게는 노벨상이 주어질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약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고자 너도 나도 약을 처방받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내놓은 소식은 약이 개발됐다는 뉴스가 아니라 그저 30분 동안 산책하라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매일 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닷새면 충분하다. 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놓친 것은 언론뿐만이 아니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과학자와 의사들은 가장 흔한 치매 유형인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는 것과 같은 다른 연구에 주로 집중한다. 물론 유전자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고 알츠하이머병에도 유전적 요인이 기여하며 특히 가족 중 이 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에게는 유전적 소인보다 신체 활동량이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 병에 걸린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자신은 치매에 걸릴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운동을 시작해야 할 사람인데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유전적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 어쩌면 최첨단 분야인 유전자 연구나 약품 개발은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기 쉬우므로 언론에서 더 자주 다룬다는 점도 한몫하는지 모른다.
그에 비하면 규칙적인 산책이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저 따분할 뿐이다. 사람들은 제약회사가 그 많은 돈으로 산책보다 더 혁신적인 최첨단 치료제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걷기를 대체할 최고의 약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뇌의 노화를 막는 처방전.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뇌의 노화를 막는 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다. 한 번에 20-30분씩 적어도 일주일에 닷새는 걸어라. 또는 일주일에 사흘 20분씩 달려라. 운동 강도가 비슷하다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체의 원활한 기능과 기동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뇌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선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성장하고 성취하는 뇌. 단 한 차례의 운동만으로도 나타나는 효과. 운동은 성인의 뇌에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뇌에도 강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한 실험에서 9세 아이들에게 20분 동안 운동을 시켰더니 독해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저 한 차례 운동으로도 학업 능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체 활동 직후에 아동의 주의력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주의력 지속 시간이 독해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성인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량을 조사하듯이 아동의 주의력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량을 알아봤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에 참여한 10대 피험자들이 12분 동안 달리기를 하자 독해력과 시각 주의력이 모두 향상되었다. 이 효과는 1시간 가까이 지속됐다. 심지어 10세 아이들은 겨우 4분 정도의 신체 활동만으로도 집중력을 높여 딴 곳에 정신을 팔지 않을 수 있었다. 운동은 주의력 지속 시간과 기억력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4세에서 18세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면 사실상 모든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 다중작업, 작업기억, 집중력 등 모든 측면이 향상되며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포함한 실행 기능도 마찬가지다. 실행 기능이라는 용어 자체는 마치 기업 임원이나 지닐 법한 능력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도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도 계획을 세우고 질서 있게 정리하며 휴대전화의 유혹을 이기고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순간적인 충동을 따르지 않고 자제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면 실행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100번 옳은 말이다. 운동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뇌에 이롭다. 운동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한 차례 운동만으로도 주의력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집중력과 독해력이 향상된다. 이 효과는 1시간에 몇 시간 지속되다가 점차 사라진다. 또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 역시 몇 개월간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장기적인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운동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조깅, 뛰어다니며 놀기, 테니스, 축구 경기 등 모든 운동이 긍정적 효과를 낸다. 중요한 것은 심박수를 올리는 일이다.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함을 잊지 마라. 뇌 성능을 높이는 스탠딩 책상. 사무실에서 스탠딩 책상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대개는 일하는 동안 칼로리 소비량을 늘리고 싶어서 사용한다. 앉아있을 때보다 서있을 때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것은 맞지만 칼로리 소비 증가는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비하면 장점 축에도 못 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서있으면 뇌의 성능이 좋아진다.
한 연구에서 7학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인지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탠딩 책상을 사용한 후로 집중력이 높아졌고 작업 기억과 실행 기능도 향상되었다. 인지 검사에서는 독해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좋은 성적을 받는 데 필요한 특성들을 측정했다. 스탠딩 책상을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인지 검사 점수가 평균 10% 높아졌다. 연구팀은 인지 검사에 그치지 않고 뇌 MRI 촬영도 진행했다. 그러자 인지 검사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서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작업 기억과 실행 기능에 중요한 전두엽의 활동성이 증가했다. 선체로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서 관찰된 결과, 즉 전두엽의 활동 증가로 작업 기억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은 달리기나 걷기 등의 신체 활동을 한 성인 및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았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서 있으면 뇌 성능이 좋아지고 서서 공부하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지능이 체력에 비례한다는 증거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으로 아동과 성인의 뇌가 그토록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운동이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이며 기억력과 창의력, 집중력을 향상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를 통틀어 흔히 인지능력 또는 정신능력이라고 부른다. 여러 인지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지능이다. 만일 운동으로 인지능력이 강화된다면 IQ도 높아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운동하면 정말로 머리가 더 똑똑해질까? 만일 그렇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도 없을 것이다. 스웨덴 남성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모든 18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졌다. 신병들은 하루 동안 수많은 검사를 받았는데 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 페달의 저항이 계속 올라가는 운동용 자전거에 올라 거의 탈진이 될 때까지 페달을 밟았다. 나도 이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이지 토할 만큼 힘들었다. 자전거에서 내려왔을 때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자전거 테스트가 끝나면 근력 테스트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심리 검사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IQ 검사를 받았다. 26년에 걸쳐 120만 명 이상의 18세 남성이 이와 같은 검사를 받았다. 이 결과를 최근에 취합해 분석해 보니 매우 분명한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젊은이가 더 똑똑했던 것이다. 체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들은 건강하지 않은 이들보다 IQ 검사 점수가 높았다. 어떻게 더 똑똑해질까? 하지만 운동이 신병을 더 똑똑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원래 똑똑한 신병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로 눈을 돌렸다. IQ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하나는 부모의 IQ다. 지능은 상당 부분 유전되기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지녔고 대개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다. 일란성 쌍둥이 IQ 검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두 명이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앞사례의 신병들 중 일란성 쌍둥이는 1430 이상이었다. 이 중 일부 쌍둥이들은 한 사람은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이므로 IQ가 비슷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건강한 쪽이 건강하지 않은 쪽보다 IQ 점수가 더 높았다. 즉, 체력과 IQ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사람들이 운동의 효과를 모르는 이유. 나는 과학 논문을 꽤 많이 읽는 편이지만 가끔 이런 연구 결과를 만나면 오히려 회의감이 살짝 고개를 들곤 했다. 곧장 이해되지 않는 탓이다. 아이들이 매일 15분씩만 뛰어놀아도 독해력과 수학 실력이 좋아진다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도 없겠지만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소식인 것처럼 느껴진다. 만일 당신도 그렇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 이번 장에서 읽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신체 활동을 하면 아이의 성적이 올라갈 뿐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된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 몸을 움직이면 뇌의 회백질과 백질이 강화된다. 아이든 어른이든 운동하면 더 똑똑해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이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아이들이 당장 태블릿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더 뛰어놀게 해야 한다. 자녀가 더 똑똑해지고 성능 좋은 뇌를 갖게 되는 것을 어느 부모가 싫어할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처방전. 심박수를 높이는 것은 뇌에 특히 더 이로운 것으로 보인다. 분당 최대 약 150회까지 올려보자. 움직임의 강도가 중요하다. 신체 활동이라고 해서 꼭 정식으로 하는 운동일 필요는 없으며 충분히 뛰어노는 것도 이롭다. 어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최고의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움직이는 것이 좋다. 짧은 시간의 활동도 효과가 있다. 12분 동안 움직이면 독해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 조깅과 비슷한 강도의 활동을 4분만 해도 집중력이 향상된다. 그러니 겨우 몇 분이라 해도 쉬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 뛰어놀게 하라. 10분에서 40분쯤 지속하는 활동을 가끔 해도 작업기억, 독해력, 주의력 지속시간 측면에서 일시적인 향상 효과가 있다. 두세 달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하면 수학 능력, 창의성, 실행 기능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안데르스 한센의 집중하는 뇌는 왜 운동을 원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멈춰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가장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지금 잠시 몸을 움직여 보세요. 많이 움직일수록 당신의 집중력도 인생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